그녀가 사라진 날을 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확인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맞는 것들이 있었고, 확인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시간은 이어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이번에는 정말 기가 막힌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게 똑같은 그녀들. 알지만 말하지 않은 남편의 이야기 감상해 보실까요? 본문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클릭 한 번이면 되시잖아요. 제발요. 그는 연애를 시작했을 무렵부터 둘을 자주 헷갈렸다. 처음엔 머리 모양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미용실을 다녔고, 같은 길이로 머리를 잘랐다.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까지 비슷했다. 나중에는 그 이유를 굳이 찾지 않게 되었다. 헷갈린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은 쌍둥이였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몇 번의 실수를 웃음으로 넘겼다. 이름을 잘못 불렀던 날도 있었고, 굳이 확인하지 않은 채 대화를 이어간 적도 있었다. 아내는 그런 일을 재미있어 했다. 처제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그를 가운데 두고 같은 표정으로 웃었다. 그는 그 웃음이 어느 쪽의 것인지 끝내 구분하지 못했다. 결혼 후에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아내는 집 안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퇴근 후 식탁에 마주 앉아도 하루에 있었던 일을 길게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처제가 집에 있을 때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처제는 질문을 했고 답을 기다렸다. 그가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였고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았다. 그는 그런 차이를 의식하지 않으려 했다. 처제가 집에 머무는 날이 잦아진 것은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어느 주말 아내가 친정에 다녀온다고 말했고, 그 다음 주에는 처제가 며칠 머물겠다고 했다. 그는 그 차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집에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만 느꼈을 뿐이었다. 아내가 없는 날은 집이 조용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아도 괜찮았고, 식사를 늦게 해도 눈치를 보지 않았다. 설거지는 다음 날로 미뤄도 되었고, 불이 켜진 방과 꺼진 방의 개수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 조용함을 불편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숨을 고를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처제가 있는 날은 집이 정돈되어 있었다. 정돈이라는 말이 꼭 깨끗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 물건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있었고, 냉장고 안의 내용도 달랐다. 그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반찬이 다시 올라왔고, 싫어한다고 했던 음식은 자연스럽게 빠져 있었다. 그는 그 변화가 언제 시작됐는지 떠올리지 않았다. 아내는 가끔 전화를 했다. 짧은 통화였다. 어디에 있는지, 언제 돌아올지에 대한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더 편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설명이 따라올 것이고, 그 설명을 들어야 할 책임이 생긴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집에 들어와 불을 켰다. 부엌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그는 자연스럽게 왔어 라고 말했다. 대답은 잠시 뒤에 돌아왔다. 조금만 기다려. 그 목소리는 익숙했다. 너무 익숙해서 그가 고개를 들어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 식탁에 앉았을 때 그는 문득 생각했다. 예전에는 이런 순간마다 얼굴을 확인했었다는 걸. 언제부터인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가 비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설거지를 도왔다. 둘은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불편한 침묵도 없었다. 그가 원하던 리듬에 가까웠다. 그는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는 순간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침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불을 끄고 나서야 그는 생각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이 방에서 잤던 날이 언제였는지를. 정확한 날짜는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그 이후로 불이 꺼진 방이 어둡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는 그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헷갈림은 오래된 일이었고 오래된 일은 대개 문제로 남지 않았다. 돌아보니 없었다는 쪽에 가까웠다. 그는 그런 식의 변화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불은 꺼져 있었다. 예전에도 그랬다. 아내는 늦게까지 불을 켜두는 편이 아니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 불을 켜는 동작은 이미 몸에 배어 있었다. 불을 켰을 때 아무도 없다는 사실도 그다지 새롭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다. 대신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그는 그 차이를 곧바로 알아차리지 않았다. 빈 식탁은 오래전부터 익숙한 풍경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의자를 밀어 넣을 때 맞은편 의자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만 눈에 띄었다. 누군가 앉지 않았다는 흔적처럼 보였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도 큰 변화는 없었다. 아내가 즐겨 마시던 음료는 그대로 있었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반찬들이 앞줄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그대로 두었다. 먹지 않는다는 선택이 아니라 손대지 않는 쪽을 택했다. 그대로 두면 그 사람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았다. 아내에게서 전화는 가끔 왔다. 길지 않은 통화였다. 그는 안부를 물었고 아내는 비슷한 대답을 했다. 어디에 있는지, 언제 돌아올 것인지는 이야기되지 않았다. 그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그 부재가 일정과 날짜를 갖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집은 조용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아도 괜찮았고 굳이 라디오를 틀 필요도 없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그대로 시간을 보냈다.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자각도 흐릿해질 즈음 밤은 자연스럽게 지나가 있었다. 그에게 그 정도의 고요는 오히려 편안했다. 침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잠시 멈췄다. 방 안은 정리되어 있었고 침대는 반듯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이 방에서 잤던 날이 언제였는지를 그는 떠올려 보려 했다. 정확한 날짜는 생각나지 않았다. 다만 그 이후로 불이 꺼진 방이 어둡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는 그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어둡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뜻처럼 느껴졌다. 문제는 대개 불편함으로 먼저 나타났고 이 방은 불편하지 않았다. 주말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그는 혼자 장을 봤고 혼자 식사를 했다. 아내가 없다는 사실을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집은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었고 그는 그 기능 안에서 하루를 보냈다. 사람이 하나 줄어든 집이라기보다 원래 이런 집 같았다. 문득 그는 생각했다. 아내가 언제 돌아온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지를. 기억나지 않았다. 그 기억나지 않음은 그를 불안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해졌다. 그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집은 조용했고 비어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그가 집에 들어왔을 때 불은 켜져 있었다. 그 사실 하나로 그는 잠시 멈췄다.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누군가 먼저 도착했다는 뜻이었고 그 집에서 그런 일은 오랜만이었다. 그러나 그는 현관에 서서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동작은 그대로 이어졌다.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다. 물이 끓는 소리였고 그릇이 닿는 소리였다. 그는 소리의 주인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익숙한 리듬이었고 예전에 수도 없이 들었던 저녁의 소리였다. 왔어? 그는 그렇게 말했다. 호칭은 없었다. 이름도 없었다. 그 말은 예전부터 그 집에서 가장 자주 쓰이던 인사였다. 잠시 뒤, 조금만 기다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목소리는 특별히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감정이 실려 있지도 않았다. 그가 기억하고 있던 집 안의 목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그 목소리를 듣고 더 이상 서 있지 않았다. 외투를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식탁에는 2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숫자를 세지 않았다. 숫자는 늘 있었고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맞은편을 보았다. 누군가 앉아 있었고 그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그 사람은 그에게 묻지 않았다. 오늘 어땠는지, 왜 늦었는지 같은 질문은 없었다. 대신 그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다. 그는 그런 방식이 편했다. 예전에도 아내는 종종 그렇게 기다렸고 그는 그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았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반찬의 종류가 달랐지만 그의 취향에 가까웠다. 그는 그 차이를 분석하지 않았다. 분석은 불필요한 감정을 불러온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그냥 먹었고 그 사람은 그가 먹는 속도에 맞춰 움직였다. 설거지는 함께 하지 않았다. 그가 하겠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소파에 앉았고 부엌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났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집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민수는 침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불을 켜기 전 그는 생각했다. 이 방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운지. 생각은 길지 않았다. 자연스럽다는 감정이 먼저 밀려왔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불을 켰다. 침대는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불이 접힌 모서리, 베개가 놓인 위치. 모든 게 그가 알던 방식이었다. 그녀는 이미 침대 한쪽에 누워 있었다. 등은 돌리지 않고 그를 향해 살짝 몸을 틀고 있었다. 민수는 양말을 벗고 침대에 앉았다. 셔츠 단추를 풀며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눈동자. 그는 이불을 걷고 누웠다. 둘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있었다. 그는 그 거리를 좁혔다.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피부가 따뜻했다. 그녀는 몸을 살짝 움직여 그를 받아들였다. 키스가 시작되었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민수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전율을 느꼈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뺨을 스쳤다. 손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곡선, 익숙한 촉감. 그의 손이 더 아래로 내려갔다.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더 가까이 붙였다. 민수는 그녀의 옷자락을 살짝 들어 올렸다. 피부가 드러났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몸을 포개었다. 그것이 단단해지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다리가 살짝 벌어졌다. 그는 천천히 들어갔다. 그 순간 민수는 미묘한 차이를 느꼈다. 그녀의 그것이 더 좁았다. 뜨겁고 조여오는 느낌이 강했다. 예전에는 이렇게 꽉 조이는 감각이 없었다. 그녀는 빈틈없이 옥죄며 움직일 때마다 강한 압력이 밀려왔다. 마치 오래된 문이 갑자기 좁아진 듯. 그의 물건을 빈틈없이 조여드는 그 느낌. 그녀의 몸이 아래에서부터 그를 끌어올리듯 조여들었다. 안이 뜨겁게 타오르며 완전히
감싸 안는 듯한 압박.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그것이 그의 움직임에 따라 점점 더 세게 조여오며 마찰이 강렬하게 이어졌다. 그 차이가 그를 자극했지만 민수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 차이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냥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그녀의 숨소리가 잦아지고 포옹이 깊어졌다. 그는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땀이 배어나오는 피부 냄새, 은은한 체향, 모든 게 아내처럼 느껴지면서도 아니었다. 그녀의 그것이 너무 좁아. 그것이 완전히 들어가기 버거웠다. 압박감이 강렬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차이가 그를 더 자극했다.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몸이 얽히며 오래된 갈증이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그를 점점 더 강하게 조였고 그는 모든 감각이 그곳에 집중되며 눈을 감고 움직였다. 그녀의 숨소리가 그의 귀에 스며들었다. 가쁜 숨, 살짝 떨리는 몸. 끝이 다가왔다. 그는 그녀를 더 세게 안았다. 그녀의 몸이 그의 것을 받아들이며 뜨거운 파도가 터졌다. 끝난 뒤 그들은 말없이 누워 있었다. 민수는 등을 돌렸다. 그녀는 그의 등에 손을 살짝 얹었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방은 고요했다. 잠들기 전 그는 잠깐 생각했다. 아내가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돌아온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인지. 그 생각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생각이 깊어지기 전에 그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먼저 눈을 떴다.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다. 전날과 같은 소리였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묻지 않기로 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침실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불을 켜는 순서도 불을 끄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하루의 끝은 늘 비슷했고 그 비슷함은 그를 안심시켰다.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었다. 아침이 되면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 물이 끓는 소리였고 컵이 조심스럽게 내려놓이는 소리였다. 그는 그 소리에 맞춰 눈을 떴다. 알람보다 먼저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은 오랜만이었다. 식탁에는 간단한 아침이 놓여 있었다. 특별한 재료는 없었지만 그가 좋아하는 방식이었다. 달걀은 완전히 익히지 않고 노른자가 살짝 남아 있었다. 팬에 기름을 많이 두르지 않았고 소금은 마지막에 아주 조금만 뿌려져 있었다. 아내는 늘 달걀을 바짝 익혔다. 건강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는 그 식감을 끝내 좋아하지 못했다. 국은 맑았다. 다시마를 오래 우리지 않은 맛이었다. 물이 끓기 직전에 불을 줄이고 국간장은 거의 쓰지 않은 듯했다. 대신 간은 마지막에 소금으로 맞춘 것 같았다. 그는 그 맛을 알고 있었다. 처가에 갔을 때 유난히 밥이 잘 넘어가던 아침의 맛과 비슷했다. 그때도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 그냥 많이 먹었다. 반찬은 많지 않았다. 김은 살짝 구워져 있었고 참기름 냄새가 강하지 않았다. 그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잠시 손을 멈췄다. 아내는 참기름을 아끼지 않는 편이었고 그 향을 좋아했다. 그는 그 차이를 굳이 떠올리지 않으려 했다. 다만 지금의 방식이 그의 입에는 더 맞았다. 그는 말없이 앉아 아침을 먹었다. 그 사람은 맞은편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그는 그것이 우연인지, 기억인지 판단하지 않았다. 판단하는 순간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려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아침이 이어졌다. 미역국에 들깨를 조금만 넣는 날이 있었고, 된장국은 감자를 크게 썰지 않았다. 그는 그런 사소한 방식들이 그의 취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래 붙잡고 있지 않기로 했다. 아침은 늘 조용히 끝났고 그는 그 조용함을 문제 삼지 않았다. 맛이 맞는다는 건 때로 말보다 빠르게 사람을 설득했다. 식탁에는 늘 2개의 컵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숫자를 세지 않았다. 세는 순간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떠올려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컵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그는 그 자리를 받아들였다. 받아들이는 데에는 특별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그에게 묻지 않았다. 오늘 일정이 무엇인지, 언제 들어올 것인지 같은 질문은 없었다. 대신 그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다. 그는 그 방식이 편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생각보다 유지하기 쉬웠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집은 정돈되어 있었다. 정돈이라는 말은 깨끗함과는 조금 달랐다. 물건의 위치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불필요한 것들이 눈에 띄지 않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그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떠올리지 않았다. 떠올리면 이유를 묻게 될 것 같았다. 그 사람은 그의 취향을 잘 알고 있었다. 좋아하는 반찬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굳이 구분해 말하지 않아도 식탁에 반영되어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고마워하지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익숙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다. 주말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둘은 각자의 시간을 보냈고 필요할 때만 같은 공간에 있었다. 간섭은 없었고 계획도 없었다. 그는 그런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세탁기를 돌리다 멈칫했다. 빨래통 안에 있는 옷들이 대부분 그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아내의 옷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쪽을 택하면 그 사실은 곧 의미를 잃었다. 전화벨이 울리는 날도 있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다. 그는 그냥 지내라고 답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그냥 지내고 있었다. 아내의 이름은 점점 입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요즘 그럭저럭 같은 말들이 대화를 대신했다. 그는 그 변화가 자연스럽다고 느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하루는 문제없이 흘러갔다. 밤이 되면 그는 조용히 그녀 곁에 불을 끄고 누웠다. 침대가 살짝 삐걱이는 소리가 났지만 그조차 작고 익숙했다. 피부가 닿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녀의 그가 침대에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그를 안아주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녀의 그것이 그를 빈틈없이 감싸 안으며 뜨겁게 맞이했다.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는 듯 그녀의 안이 그를 세게 조여들었다. 그는 그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는 순간 이 일상이 특별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도 그렇게 지나갔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이어졌다. 그는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병원이 있었다. 큰 병원은 아니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그곳을 이용했다. 아내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다녀왔다는 곳도 그 병원이었다. 그는 접수 창구를 지나칠 때마다 이름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기록은 바로 나올 것이었다. 그는 그 앞을 여러 번 지나쳤다.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었다. 집에 남아있는 서류들도 있었다. 정리되지 않은 봉투들이 서랍 안에 모여 있었다. 보험,
카드 명세서, 공과금 고지서, 아내 앞으로 온 것들도 섞여 있었다. 그는 날짜를 보지 않았다. 봉투를 뜯지 않으면 시간은 멈춘 상태로 남아 있었다. 휴대전화에도 기록은 남아 있었다. 통화 목록, 메시지, 사진. 그는 사진 앱을 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찍힌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그 이후에 공백이 숫자로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숫자는 늘 명확했고 그는 명확한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한 번은 새벽에 눈을 떴다. 잠결에 무언가를 떠올렸지만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그 생각이 끝까지 이어졌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고 있었다. 그는 그대로 누운 채 다시 눈을 감았다. 생각은 이어지지 않았고 방향도 사라졌다. 우편함에는 가끔 아내의 이름이 적힌 우편물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그대로 집 안으로 들였다. 버리지도 따로 두지도 않았다. 다른 우편물과 함께 쌓아두었다. 이름은 종이에 남아 있었고 종이는 여전히 유효했다. 주변에서 묻는 사람들도 있었다. 요즘 아내는 어때?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잘 지내라고 답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누군가와 함께 지내고 있었고 집은 유지되고 있었다. 질문은 더 이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의 답변이면 충분해했다. 그는 스스로에게도 묻지 않았다. 왜 확인하지 않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같은 질문은 애초에 꺼내지 않았다. 질문을 꺼내는 순간 답을 감당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감당보다는 유지에 익숙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확인하는 행위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끝내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 생각은 짧았지만 충분했다. 그 이후로 그는 더 명확하게 선택했다. 기록을 보지 않기로,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날짜를 세지 않기로. 그 선택은 소극적으로 보였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식이라는 것을. 그 곁에 있는 사람이 아내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는 분명했다. 그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의식적으로 피한 것도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서도 아니었다. 그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 안에서는 이름 없이도 대화가 가능했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아침에 그는 나 먼저 나갈게라고 말했고,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에는 늦을 것 같아라는 말이 오갔고, 이유를 묻는 일은 없었다. 문장은 늘 목적만 남겼고, 호칭은 빠져 있었다. 그는 그 구조가 마음에 들었다. 불필요한 부분이 제거된 대화는 안전했다.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그는 열쇠 있어? 라고 물었고, 답은 늘 같은 자리에서 돌아왔다. 그 질문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열쇠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가끔 누군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지인이 집에 들렀을 때 그는 소개의 순간을 자연스럽게 넘겼다. 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 않게 들렸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그 반응을 보고 안도했다. 이름이 빠져도 상황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었다. 그 사람 역시 이름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가장 편한 부분이라고 느꼈다. 이름을 부르지 않음으로써 서로에게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유지되고 있었다. 합의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작동했다. 그는 문득
이름이라는 것이 사람을 특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다. 동시에 가장 많은 질문을 불러오는 장치이기도 했다. 이름을 부르면 관계가 규정되고 규정은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전화가 올 때도 비슷했다. 상대가 옆에 누구 있어? 라고 물으면 그는 집에 있어 라고 답했다. 그 답은 틀리지 않았다. 누군가는 있었고 집은 유지되고 있었다. 상대는 더 묻지 않았다. 대부분의 질문은 모호한 답 앞에서 힘을 잃었다. 밤이 되면 그는 불을 끄고 누웠다. 그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인사를 하지 않았고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이름 없이도 공유되는 공간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었다. 어둠이 내려앉자 그의 손이 이불 아래로 조용히 뻗어나갔다. 옷이 스르륵 꺾여지며 드러난 가슴이 그의 가슴에 포개졌다. 그는 그녀를 안아 올리듯 끌어당겼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를 맞이했고 그의 물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그 안쪽이 천천히 그를 빨아들였다. 하나가 되는 순간 그 온기가 가슴 깊숙이 퍼지며 둘을 감쌌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의 팔에 흩어져 있었고 그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방 안을 채웠다. 그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 잊는다는 뜻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기억을 보존하는 방식일 수도 있었다. 불러내지 않음으로써 변형되지 않게 두는 것. 그날도 그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루를 무사히 지나가게 했다. 질문은 늘 예고 없이 찾아왔다. 대부분은 안부 인사처럼 시작됐고 그래서 그는 경계하지 않았다. 회사 동료가 점심을 먹다 말고 물었다. 요즘 집은 어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비슷해라고 답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생활의 리듬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질문은 거기서 끝났다. 사람들은 대개 비슷해라는 말을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어느 날은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내는 요즘 뭐 해?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한번 보고 나서 말했다. 집에 있어. 그 말 역시 거짓은 아니었다. 누군가는 집에 있었고 집은 유지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래라고만 말했다. 그는 그 짧은 반응에 안도했다. 질문은 늘 그 정도였다. 정확한 근황을 묻는 사람은 없었고 마지막으로 본 시점을 확인하려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나서 질문이 두렵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질문은 진실을 요구하지 않았고 단지 형식을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가끔은 더 직접적인 말이 오가기도 했다. 요즘 아내 얼굴이 안 보이네. 그는 웃으며 넘겼다. 서로 바쁘지 뭐. 그 말도 설명이 되었다. 바쁨은 가장 편리한 이유였다. 시간과 거리를 동시에 설명해 주었고 더 이상의 질문을 막아주었다. 그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같은 전략을 사용했다.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고 대신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를 골랐다. 요즘, 그냥, 비슷해. 그 단어들은 사실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데에 적합했다. 집에 돌아오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질문을 전하지 않았다. 전하는 순간 질문은 집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 질문은 이름과 확인을 요구할 것이었다. 그는 그 경계를 넘기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사람들이 찾는 것은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은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사람은 굳이 확인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이후로 질문은 점점 흐릿해졌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그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반복은 의심을 무디게 만들었다. 의심이 무뎌지면 질문은 형식만 남았다. 그는 알게 되었다. 아내의 부재는 질문 속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그가 대답을 멈추지 않는 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질문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았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날도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깨닫는 데에는 늘 정확한 시점이 없었고 그의 결론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는 더 이상 여러 가능성을 떠올리지 않았다. 하나의 설명만이 남아 있었고 그 설명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단순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안심시켰다. 복잡한 결론은 행동을 요구했지만 단순한 결론은 유지로 이어졌다. 그는 그 결론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분해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말은 관계를 규정했고 규정은 책임을 불러왔다. 그는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기보다 지금의 상태를 끝낼 의지가 없었다. 집 안에서의 일상은 이미 충분히 완성되어 있었다. 누군가 아침을 준비했고 누군가 저녁을 기다렸다. 대화는 짧았지만 기능했고 침묵은 오래 지속되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그는 그 구조가 깨질 이유를 찾지 않았다. 그는 가끔 상상했다. 만약 누군가에게 사실을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질문이 쏟아질 것이고 선택의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는 그 장면을 끝까지 상상하지 않았다. 상상은 늘 도중에 멈췄고 멈춘 자리에는 지금의 집이 있었다. 어떤 밤에는 잠들기 직전 아주 잠깐 다른 생각이 스쳤다. 이것이 잘못된 일인지 혹은 단순히 어긋난 선택인지를 가늠해 보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그 구분이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유지 가능성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것은 발견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그리고 선택에는 늘 침묵이 따라온다고. 아내의 행방에 대해서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과는 달랐다. 그것은 질문을 꺼내지 않겠다는 결정에 가까웠다. 질문을 꺼내지 않으면 답도 필요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경우 어떤 삶이 유지되는지도. 그리고 그는 그 두 가지를 저울질한 끝에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불을 끄고 누웠다. 집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더 이상 공백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 결론은 완성되었다. 그날은 특별할 것이 없는 날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퇴근했고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었다. 불은 켜져 있었고 안에서는 익숙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부엌 쪽을 향해 말했다. 말은 거기서 멈췄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이름을 부르려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발음이 입 안에서 이미 형태를 갖춘 상태였다. 그는 잠시 서 있었다. 소리가 닿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말을 바꾸었다. 나 왔어.
그 사람은 고개를 들었다. 응. 그 짧은 대답으로 방금의 일은 끝났다. 이름은 부르지 않은 채로 상황은 수습되었다. 그는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다. 자신이 실수할 뻔했다는 사실보다 그 실수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점이 더 마음에 걸렸다. 그 이름은 오랫동안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이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했다. 그날 저녁, 그는 우편함을 정리하다가 주민센터에서 온 봉투를 발견했다. 주소는 같았고, 수신인에는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열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같은 봉투가 다시 왔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오지 않았다. 그는 그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다. 서류가 반송되었을 수도 있었고, 발송이 중단되었을 수도 있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만, 결과는 하나였다. 아내의 이름은 더 이상 공적인 경로를 통해 이 집으로 오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변화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인사팀에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요청했을 때 그는 제출 기한을 넘겼다. 독촉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없었다. 시스템은 공백을 문제 삼지 않았다. 공백은 입력 오류가 아니었고 단지 미입력 상태였다. 그는 그날 밤 잠들기 전 다시 한번 낮의 일을 떠올렸다. 이름을 부르려 했던 순간, 그리고 멈춘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흔들린 것은 정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발화에 대해서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격이 있었다. 그는 그 간격이 유지되기를 바랐다. 아내는 그렇게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소식 없이, 확인 없이, 설명 없이. 그리고 그 사라짐은 누구에게도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 자신을 포함해서 그날 이후로 그는 더 조심했다. 이름을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 생각하더라도 말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거의 말할 뻔한 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명확하게 진행되었다. 그는 그 변화를 막지 않았고 앞당기지도 않았다. 다만 지나가게 두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말의 시제였다. 다음 달에, 올해는, 그 문장들에는 더 이상 단서가 붙지 않았다. 전제 설명 없이도 미래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는 그 문장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지 않았다. 막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은 친척 모임이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고 모두가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 그는 그냥 잘 지내라고 답했다. 그 사람은 그의 옆에 앉아 있었고 그 답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 누구도 더 묻지 않았다. 설명이 필요 없는 상태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소개가 필요한 순간도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같이 살고 있어. 관계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상황은 전달되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형태였고 형태는 분명했다. 공적인 절차는 늘 느렸다. 그래서 더 결정적이었다. 서류의 공백은 문제로 처리되지 않았고 문제로 처리되지 않은 공백은 곧 기준이 되었다. 기준이 되면 되돌아갈 필요는 사라졌다. 집은 완전히 그들의 공간이 되었다. 물건의 배치가 고정되었고 서로의 동선은 자연스럽게 겹치지 않도록 정리되었다. 그는 그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떠올리지 않았다. 떠올릴 필요가 없었다. 지금의 상태는 이미 충분히 오래 지속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아주 사소한 계획을 세웠다. 다음 계절에 어울릴 커튼을 바꾸는 일, 주말에 갈 수 있는 근교 여행지. 그 계획들에는 특정한 이름이 필요하지 않았다.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아내에 대한 생각은 더 이상 질문의 형태로 떠오르지 않았다. 그것은 기억처럼 남아 있었고, 기억은 행동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 점에 안도했다. 기억과 선택은 다른 영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그는 불을 끄고 누웠다. 그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제 그는 그 사실을 확인하지도 의심하지도 않았다. 삶은 그렇게 공식화되었다. 누구의 선언도 없이, 누구의 승인도 없이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의 삶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끝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 판단이 없어도 삶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유지가 자신의 선택이라는 점만은 끝까지 부정하지 않았다. 불은 꺼졌고 집은 조용했다. 그 조용함은 이제 완전히 그들의 삶이었다.